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줄기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줄기에 대한 부분은 그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절차. 이 절차에서는 주로 신고 기한, 신고 어디다 해야 되느냐, 신고 관청,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주 타겟이에요. 이게 주 타겟이고, 그 다음에 그저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죠. 이게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신설이 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이거에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지막 정리할 때 이게 주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일단 뭐 이번에 신고 사항도 들어가겠죠. 개정이 됐으니까 뭐 변경 신고냐 정정 신청이냐 이거 조사 검증 이런 것들은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과태료 있죠. 과태료 자진 신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건 잘 내지도 않아요. 내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법에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제 여러분들이 주 타겟으로 삼아야 될 게 이 부분이 주 타겟이에요. 주 타겟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과태료라든가 자진 신고, 정정, 변경, 조사, 검증 있죠. 줄기는 잡아놔야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당연히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무가면 할 건데 뭐 미리 알고 가지 뭐 그러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은 우리가 이제 감 잡았어요. 잡았는데 오직 계약의 종류는 매매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공급 계약이 들어간 거죠. 공급 계약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하는데 공급 계약이 추가돼 있고 그 공급 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매매 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었는데 이 분양권은 모든 분양권이라고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이거고 입주권은 2개의 법, 정비법하고 빈집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 사업시행계 인가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이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8개 법이라는 게 요거예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8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요런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내면 이것은 분명히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 연습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체육시설 설치법을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을 지금 냈는데 등록된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그렇게 냈던 거죠. 그럼 결국은 건물 매매계약이었죠. 그러니까 대상이 된 거죠.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러면 유사지문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건축법이 8개 법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의 매매 그럼 이건 신고 대상 맞죠? 건물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무식하게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말도 잘 안 나오네.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이렇게 냈잖아요. 그건 출제자가 무지하게 무식한 거예요. 건축법에서 공급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질문은 안 내니까 출제자도 그래도 양식이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야. 그러면 포인트가 이걸 볼 게 아니고 건물을 봐야 되죠. 작년에 이런 지문을 출제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막 모의고사 보면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막 이렇게 낸다? 그 미친 거야 그거.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얼마나 무식한 거냐면요.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어디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는 택지공급계약이지. 맞죠? 근데 그것도 막 건물의 공급 이렇게 낸다? 법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으면 절대 그런 집은 안 냅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면 아주 기도 안 차.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거 꼭 물어봅니다. 한 문제로 내든 지문 하나로 물어도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두시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이거는 잘 물어보지도 않는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 계약이에요. 허가증 받았더라도 이거 매매라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농취증 받았어요. 그래도 해야 되죠. 매매라면. 그래서 이건 잘 안 물어봅니다. 솔직히. 근데 요거는 잘 물어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건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분양권은 다 들어간다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토지 분양권에도 오피 분양권에도 주택 분양권에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의 매매 계약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환 계약은 아니죠. 매매 하나니까.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을 해결했고요. 절차적인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인데 이제 신고의 관할은 토지 건물 소유가나 시공충이라 알아요. 이게 신고관청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의무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직거래하게 되면. 근데 당사자 직거래했는데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신고해야 되죠. 잘 알고 있고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중개거래였어요. 중개거래란 표현이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죠. 이 경우는 개공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공동중개시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출제를 제일 잘하는 부분이에요. 고맙게. 근데 올해 지금 신고사항이 추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사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문제거든요. 그럼 공통신고사항은 암기했어요. 그러면 공통신고사항은 당목계대 개조죠. 그래서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그 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목적 부동산이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하게 되고 실제 거래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행위는 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인데 신고사항 있잖아요. 공통신고사항 요거는 우리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 있죠.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서 기재 내용을 물어도 요걸로 풀면 되고 신고서를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이거예요. 이게 추가된 게 아주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하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문제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내는데 이걸 내는 경우는 자 일단 물건의 종류는 뭐에 한한다? 주택에 한한다. 맞죠? 주택만이에요 지금은. 근데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토지도 들어갔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 추가될 걸로 일단 보이는데 그러면 주택에 지금 현재 한하고 있고요. 이때 누가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내게 돼 있냐? 일단은 물건이 투기과열 지구에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여기 있는 주택이라면은 이건 무조건 내야 되죠. 무조건 내야 되고. 다음에 매수자가 법인이었어요. 법인. 매수자가 법인이 주택을 내서 한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금액에 관계없죠. 지역에 관계없죠. 법인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끝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거래 금액이 얼마?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내야 돼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전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 계획 내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금액 기준 했을 때 6억 이상의 주택이었다. 거래가가, 매매가가. 그러면 자금조달 입주 계획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에 관계없어요. 6억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6억 이상 당연히 내야 되죠. 투기과열지구는 금액이 1억 이하도 내야 되니까.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요게 신고사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이때 이제 신고사항에 추가할 게 뭐냐?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법인은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있고 요 서식을 이제 추가해야 돼. 신고서에 추가해주고 이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요것도 첨부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개인이든 법이든
관계없죠. 투기관리직 유체하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 있죠. 자금 조달의 증명.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하고 구분하세요. 그래서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낸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만 자금 조달의 증명서를 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데 거래 금액이 6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자금 조달의 증명서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착각하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만 자금 조달의 증명서를 냅니다. 정리됐어요?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언제 내느냐, 언제 신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정도고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면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친족 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을 꼭 잡아두시고요. 일단 그럼 법인은 여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보면 여기 법인의 설립 연월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인지 다 쓰게 돼 있어요. 법인의 상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소재지는 어딘지 다 쓰겠죠. 그 다음에 등기 임원의 수, 임원이 몇 명인지 다 적어야 돼요. 다 적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뭔지 이것도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 목적 같은 것도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감만 잡아도.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뭘 써야 될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식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서식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인의 소재지, 상호, 명칭,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번호,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 현황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업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설립을 언제 했는지, 임원은 몇 명인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 타겟이 일단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가 등이 매수자 중에. 그럼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신고의 방법. 요거는 이제 신고 방법에서는 있잖아요. 요거는 간혹 가다가 지문 하나씩 출제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로 크게 나눠지는데, 신고자는 당연히 신고관청에다 신분증 내보여야 되죠. 그러면 대행을 하는 자든 신고를 직접 매수인이 하든 외도인이 하든 신분증은 당연히 내보여야 돼. 이것도 잘 물어보고 있고, 신분증 내보여야 된다. 이게 돼 있고, 이때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자는 소공의 하나죠. 소공의 하나고, 소공은 전자문서로는 안 되는 거죠. 방문 신고할 때 대행할 수 있고, 소공은 개공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소공은 안 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증만 내 보이고 내가 소공이거든 하면서 내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주의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작년에 물어봤던 내용이죠, 이거. 법인이 만약에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낸다든가 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든가 자금조달계획서에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맞죠? 이걸 작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다 이렇게 냈었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법인이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신고인에게 줘야 되죠. 이거 갖다 내라 하고 줘야 되는데 며칠? 25일은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까지 안 주면 30일 내에 지가 내야 되죠.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했다. 전자신고하고 전자계약은 틀리죠. 지금 전자신고는 방문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들어가고 직접 전자문서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자계약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에요. 이걸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더 내려갑니다. 나머지 신고필증 발급, 이건 뭐 잘 아시는데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급이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추보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이게 되고,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주권 신고하게 되면 이거 신고필증이 2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 얘기 안 했나? 안 했어,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원에서 안 했나?
입주권 매매 신고했잖아요. 신고할 때는 신고하면 신고필지 2장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입주권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죠? 종전의 주택과 건물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신고필증하고 요거에 대한 신고필증이 2장이 나와요. 참고하세요. 입주권 거래할 때는 신고필증이 2장 나온다.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과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 2장이 나와요. 참고하세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 이거 외국인,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외국인은 별도 관리 들어가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죠.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우리 신고한청은 1월이죠. 1월입니다. 이거는 1월 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쫙 모아서 다시 1월이죠. 1월 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1월. 그래서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이고 이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지사가 없으니까 직접 분기 종료한 1월 내에 국장에게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해지 신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참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검증, 줄기만 잡자고요. 검증은 신고한청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적정 검증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검증 결과를 세무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죠. 이때는 기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 신고는 알아요 잘. 해지 신고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개공한테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할 수는 있다. 됐죠? 그 정도만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 조사도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검증은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청이. 근데 필요하면 신고하청 조사할 수 있죠. 조사 들어갈 수 있는데 국장도 더럽게 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국장도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고한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럼 시도지사는 쫙 모아서 월 1회는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그랬죠. 안 할까 봐. 여기는 월 1회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정정, 변경은 줄기만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정정은 언제? 잘못됐을 때.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됐을 때 할 수 있다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이때 정정은 경미한 사항만 됩니다. 경미한 사항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해봤어 우리는.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이것도 30회 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안 되는 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라는 얘기는 매도 매수인의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동산의 소재지는 안 되죠. 근데 면적이라든가 대지권의 비율이 잘못돼 있어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일에 정정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얼마, 실제 거래 가격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기억하라. 그러니까 정정은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변경은 잔금을 빨리 주면 내가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변경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되는 거고, 나아가서 공동 매수액의 일부 매수를 제외시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수 물건 거래한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는 것도 됩니다. 단 추가나 교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정은 이거 신고필증에 직접 수정하는 거고, 변경은 서식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정사항이 뭐고 변경사항이 문제가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정정은 경미한 사항, 핵심적인 사항은 수정이 안 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은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렇게 이제 감 잡고, 변경은 잔금 빨리 주면 내가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잔금일, 중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 다음에 공동 매수인 일부 제외, 다음에 다수 물건 거래 일부 제외 다 됩니다. 그러면 면적의 변경 다 돼요. 일부 제외시켜버리면, 물건을 제외시키면 면적이 바뀌잖아요. 또 일부 매수를 제외시켜버리면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지분의 변경 신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잘못되면은 정정,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예요. 감 잡았어요? 그렇게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나오면 찍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풀 수 있어요. 분명히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 물어보기 바쁘거든 지금.
저도 모의고사 같은 거 내면서요. 문제 배분을 할 때 이쪽을 물어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문제 배분에 들어가지 않아. 이걸 내버리면요. 문제 한 문제를 빼야 되거든. 중요 문제를.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4주간 동영을 하면서 이거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지도 않고요. 지문 하나 정도만 딱 물어봐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제 감 잡고요. 그럼 출제자들 다 그렇죠. 중요한 거 신고대상 계약이 뭔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사항이 뭔지, 신고 작성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정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잡고 이제 제재. 우리는 실무니까 제재를 주의하는데 이 제재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재는 줄기를 그렇게 잡으랬어요.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거짓 신고로부터 기억해야 돼. 거짓 신고 몇 프로? 5%예요. 5%. 거짓 신고는 무조건 5%.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허위 신고했잖아요. 5%. 그럼 3천만 원은 기억했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또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있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신고했다든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그럼 3천만 원 위하여. 그럼 나머지는 다 얼마? 500이죠. 뭐. 안 자요. 처음부터 안 했거나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 요구주장 방조했다. 그러면 500이죠 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허위 신고가 얼마라고? 5%. 거짓 신고가. 그 다음에 3천만 원이면 대금 자료. 가장 해제 신고. 그래서 계약 신고, 해제 신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한테 과태료 때렸죠.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죠. 며칠? 10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종료 통보안이에요. 그러니까 통보. 사교협회 종료 통보가 그 통보가 이 통보예요. 신고관청이 과태료 때렸다면 등록관청에 10일에 통보된다. 왜 그랬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우리 법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습적으로 과태료는 업무정지 먹으면 가중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신고관청이 개공한테 과태료 때렸다면. 근데 그 규정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이 규정 여전히 살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10일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28회 때 지문 하나만 딱 냈어요. 지문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로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줄기를 그렇게 잡았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 자진신고했어요. 그럼 면제해 주죠.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자진신고하면 50%는 깎아주죠. 그러면 대상 위반 행위 이게 문제인데 어떤 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해야지만 감경 면제를 해줄까? 이거는 일단은 거짓신고는 들어가겠죠. 거짓신고 이거 한 자. 그 다음에 가장계약신고, 가장해신고가 빠졌다는 거죠. 이걸 미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했어야 돼.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불응자 당연히 빠져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외국인 신고 위반도 들어갔거든요. 요구 조장 방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 대상 위반 행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있죠? 이자도 들어가 있어요. 감면 규정에. 근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자료 제출 요구의 불응자입니다. 감경 면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안 한 자 있죠? 안 한 자. 안 한 자도 빠져 있죠. 근데 안 한 자는 안 물어볼 거예요. 위험하거든. 안 한 자는. 뭔 말인지 감 잡았어요? 그렇게만 감 잡아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써서 공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애써서 암기해 막.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기도 안 차는 거지. 내가 강의할 때 훅 지나간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감만. 이 정도.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아주 드립다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지.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모르고 있고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문제를 확인해 봐야죠. 문제가 좀 많은데 34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법인 외의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자, 신고사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한 문제로 지금 나가봤어요. 정리 차원에서. 그럼 법인이 아니라고 그랬고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일, 잔금률 이건 공통신고사항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해야 되죠. 당목계대 개조 공통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다. 그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지급 맛이 들어와야 되죠. 투기괄, 유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무조건 6억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는 거래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상 주택의 이용계획 들어와야 되죠?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주택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방향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가볍게 정리만 해두시고, 자 35번 갑니다. 그럼 이제 1번 지문이에요. 산입법에 따른 공장 부지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OX.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법 이름을 바꿔낼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저 명칭에서는 민사집행법으로 바꿔낸 적이 있는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죠. 간판 철거 안 했을 때. 근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이렇게 냈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지문이라고 그랬죠. 민사집행법에 대집행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출제자가 양식이 아주 잘못된 거지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일단은 대상이라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8개 법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해야 돼요? 지방공사가. 그럼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틀렸죠?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은 좋았고요. 그래서 그 지방공사가 해줘야 되고요. 3번입니다. 신고관청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분기 종료한 후부터 며칠? 며칠이 아니고 한 달이죠. 이건 한 달이다. 요거하고요. 우리 이제 잠깐 지적만 해드립니다. 모니터링에서 기본 모니터링이 지금 현재 분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이었죠. 그죠? 모니터링에서는. 근데 외국인 신고 관련 있죠. 외국인 신고에 대해서는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 신고 내용을. 이거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냥 모니터링은 숫자가 30, 15,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 모니터링은 종료한 날부터 30일. 근데 외국인은 별도 관리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그냥 분기 종료부터 한 달. 그럼 틀렸죠? 근데 어쨌든 한 달이냐 30일이냐 크리티컬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를 틀리게 낸다면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한 달이 애매했던 30일이라고 냈던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을 한 달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니까 그냥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분기 종료 30일 아니면 한 달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일단 틀렸고요. 4번 질문. 법인 외의자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이걸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법인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맞았네요? 25일에 줘야 돼요.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 질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의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신고사항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나요? 문제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계약의 문제를 물었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를 물었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이번에 추가된 사항을 같이 엮어서 위익인 신고와 관련해서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감을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신고서 작성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우리 교재에는. 그럼 신고서 작성 방법은 신고서를 잠깐 보시고 문제를 풀기로 합니다. 칠판을 보시죠. 그냥 감만 잡으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신고서 작성 요령 원래 매번 물어봅니다. 매번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실무가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지 정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30회 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30회 때는 물론 그때만 딱 빼먹었는데 확인 설명서도 안 물어봤어요. 30회 때. 문제 배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란 다 적게 돼 있는데 매수인란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눈여겨볼게.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용도 꼭 기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적 외국인은 꼭 기재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고.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은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이면 6억 이상이었을 때. 다음에 나아가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이 신고서와 같이 자금제 입주 계획서를 내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 체크하라는 얘기죠. 해당 없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작성 요령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개공이었다면, 중개거래였다면 개공의 사항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물건의 종류에서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란에 지금 가로가 열어져 있는데, 건물 기재할 때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되죠. 기억나요? 물건이 건물이었다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연립인지, 아파트인지 이걸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뭔지 알아요. 그러면 입주권, 분양권인데 이때 준공자인지 준공훈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주택인지 이걸 갖다가 이제 적게 체크하게 돼 있고요. 소지 지역할 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주의할 점은 그거죠. 건물 면적을 적을 때 만약에 집합 건물이라면 뭐만 적는다? 전용 면적만.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맞죠?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이 또 나오는데 면적이 이거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이때도 건축물의 경우는 면적을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물건별 거래가액을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거래하면 각각의 물건별 금액을 적는데 이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분양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비용 적어야 돼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적어야 되고 추가 지불액 적어야 되죠. 이게 공급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거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을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 있죠. 이거. 부가세가 있다면 이거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제외를 적는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난 총실제 거래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양 총실제 거래가격은 이건 토탈 금액을 적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까 다 이제 적게 돼 있는데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당연히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난 종전부동산 난은 뭐 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죠. 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면적, 지목 다 적게 돼 있고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권리가격이라고 그랬죠. 평가액이 이거 적어야 되고 여기에 피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지불액을 적는 겁니다. 이게 다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입주권 거래할 때만 이걸 적는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신고필증이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하고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기한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거래가 신고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기재 내용을 덜렁 물었을 때는 기재 내용을 물었을 때는 공통신고사항 있죠? 당목계대 개조 그걸로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신고서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기재는 기재할 사항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작년 시험에서 이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 내용이다. 개발 제한 사항 아니죠? 신고 사항도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36번 문제.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이에요.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해야 되죠. 그럼 1번 정답에 바로 2번 지문. 분양권 전매 계약의 경우는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을 각각 졌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맞아요? 전매 계약, 공급 계약은 부가세 포함이죠. 다음에 3번 님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되죠. 다음에 4번 님은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 계산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인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과 그 다음에 권리 가격을 적는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올해 지금 신설했는데 신설된 내용은요 가볍게 물어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고 대상이 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첫 주에 연습을 했는데 신고 대상 계약 꼭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어떤 계약을 신고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지역하고 금액으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그럼 지역은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창원시에 있던 울산광역시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있던 대구광역시에 있던 서울특별시에 있던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군 지역에 있는 주택은 어디 거만? 경기도, 광역시와 경기도. 맞죠? 광역시는 당연히 광역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에 있는 주택. 요게 이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기준은 6천만 원 초과죠. 이건 또 초과. 6천만 원 초과를 하거나 또는 이제 또는 엔드가 아니에요.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63, 6천, 30. 초과예요, 초과.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정리됐어요? 그래서 갱신계약 포함이고요. 기간만 연장하는 건 일단 제외고요. 그러니까 묵시갱신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고기한은 당연히 계약 체결부터 30일이고요. 그다음에 신고완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문제 없어요. 다만 신고완청이 이걸 조례로다가 위임할 수 있어요. 읍면동장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 있잖아요. 신고 의무자 이것도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 건데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없고 국가 등이 있다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반 거부 시에는 다른 일반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신고 사항인데 신고 사항은 당목계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당목계대.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그거 아니에요. 핵심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잖아요. 당목계대. 이게 신고 사항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되고 이자가 자연이냐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임대차 목적물 신고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당목이죠 이게 목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들어가야 돼요. 계약일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게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이제 당목계고요. 대는 당연히 대금 보증금과 월차임 신고해야죠. 그리고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이거예요. 갱신요건 행사 여부.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 여부. 갱신계약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감 잡혔어요? 신고사항.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신고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 전자신고로 일단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란하여 그 일방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근데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방이 제출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장거리로 인하여 만약에 못 온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렇게 되면 일방이 신고서를 써갖고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이걸 첨부하고 없다면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 사본 같은 걸 첨부하여 일방이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근데 더 간편한 방식은 계약서 던져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서가 써졌다.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계약서 그냥 툭 던져주면 신고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약서 제출 방식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뭐라 하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예요? 전자계약. 이 표현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바로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신고 간주한 걸로 간주하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첩시 발급한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방법 다 봤고요. 이제 변경 및 해제 신고. 여기서 독특한 점은 뭐냐?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할 수 있었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 해야 된다. 왜?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액에 대한 변경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변경이 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해제 신고는 똑같죠? 30일. 그래서 이제 이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정 신청 제도에는 있어요. 잘못되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 규정, 조사 규정, 검증 규정은 준용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금지행위, 조사, 검증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이것도. 그래서 규정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것들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신고 대상 계약이 뭔지, 의제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거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대신 계약서 내거나 신고서 내야 돼요. 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내면 돼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들 계시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거든요, 지금. 그럼 관련법에 따른 신고해버리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다는 거. 그러니까 접수가 된 때는, 접수가 완료된 때는, 이때는 확정일자 부여한 거로 간주하는데 반드시 계약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 잡았어요? 전입신고하면 간주하고 확정일자 자동 간주가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그 법에 따른 신고하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냥 감만 잡으세요.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제재는 백과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모두 백과다. 물론 자진신고 감면규정 인정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37번 문제 보실까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에요. 경기도 양평군 소재. 그러면 양평군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건 대상이죠. 주택 대상이고, 보증금이 7천만 원 대상이네요. 월차임이 25만 원이 대상이죠. 그게 틀렸고, 보증금이나 월세 하나 중에 넘기면 돼요. 6천만 원 추가하거나 30만 원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상이 아니다. 틀렸고요. 2번 개업공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죠? 맞네요. 다음에 3번님은 임대차 계약 당사는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신고하청에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변경 신고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고. 다음에 4번님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접수로 완료한 때는 주임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맞죠? 간주 규정이고. 5번님은 임차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신고 간주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그거 물어봤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본다는 게 이거였잖아요. 지금 신고 대상 계약이 뭔지. 나머지 의제였죠? 그 다음에 요거 신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 정도 가볍게 물어보고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로 봤고요.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특례 역시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건 스킬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국인 특례를 물어볼 때는요 이거 외국인의 정의 꼭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2분의 1. 요걸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삼성전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2분의 1을.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꼭 기억한다. 임원, 사원, 의결권, 자본금, 이것의 2분의 1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역시 적용되고 있고, 외국 정부 포함되고 있고요. 국제기구, 산하단체 모두 포함입니다. 이렇게 되고, 상호주의는 그냥 참고해 두시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제 신고 허가 의무가 주 타겟인데, 신고 허가 둘 다 권리가 못 뿐이다.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제에서만 지상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부동산 등이라는 용어 알고 있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죠. 외국인이 국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신고무가 있어요. 그러면 읽을 때 이제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교환 증여,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럼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죠. 그러면 증여가 떴다, 교환이 떴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계약 체결일 체크하고 60일 체크하고 과태료 떴다면 얼마? 300. 그런데 주의할 점이 그거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매매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다. 매매라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 했다면 과태료가 500과. 맞죠? 근데 교환으로 취득했다가 나왔어요. 외국인이. 그럼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이고.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300. 감 잡았죠? 작년에 이거 바로 물어봤어요.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30일로 바뀌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30일로 바뀌기 전에 60일로 바뀌기 전에 엄청 잘 물어봤었어요. 이거 원래. 그래갖고 중개업법 시제로 지금 복귀했다고 그랬죠. 문제 규정이. 중개업법 시제. 그러니까 중개업법 시제래요. 요거 아주 잘 물어봤고 신고관청이냐 등록관청이냐 구분을 꼭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이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은 어딘지 알죠?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공처장.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 중개법시에 잘 물어봤어요. 이거. 용어를 그렇게.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원인. 이거는 상판경환은 기억해야 돼요. 상판경환. 상속판결 경매 환매권의 행사가 있고요. 법인의 합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중축, 재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계약 외다. 그러면 이렇게 뜨면 경매 떴다. 그러면 취득일 나와야 되죠. 몇 개월? 6개월 나오면 과태료가 얼마? 100.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답이 보입니다. 외국인으로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과태료는 역시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신고 의무 있잖아요.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인데 허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 지역의 소유권이에요. 이거는 토지 소유권이고요. 그래서 이때 군문생야로 암기했어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했고요. 생태공간 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이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고 안 받았다. 계약 무효고 허가 불허가 처분 며칠? 15일이고 허가의 기속성이 있죠.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기속성이고요. 이때 형사처벌 기억해야 돼요. 2-2-2. 2대2예요. 2대2. 그럼 신고 위반은 과태료죠. 신고 위반은 과태료고 허가 위반은 2-2. 맞죠?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거 허가는 일단은 군문생야로 깔끔하게 암기해주시고 작년 시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냈죠? 상수원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인데 절차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볍게 이해합니다. 이 특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했거나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자고 했고 그럼 관련 서류 이 절차적으로 얘네는 외국인은요 신고나 허가 신청 들어갈 때 반드시 취득 원인 서류 첨부해야 돼요. 계약이라면 증여계약서 들어와야 되죠. 증여계약이라면. 그 다음에 경매라면 경락결정서 들어와야 되고 판결이라면 판결서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받은 거니까 계약서가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합의서. 그러면 이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첨부서면이 있는데 전자문서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겠잖아요. 그러면 전자문서로 이 첨부서면을 첨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래갖고 이거 보내라고 그랬죠?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 며칠 내? 14일. 14일 내에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이제 값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대리신고 인정됩니다. 대리신고 인정되고요.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해야 되죠. 일단. 그래서 이 정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위기운의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무조건 출제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제가 두 문제가 나갔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두 문제를 넣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외국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죠? 네. 2분의 1. 2번 외국인이 신축에 의해 국내 건물을 취득한다는. 자, 신축 나왔죠? 그럼 동그라미 치고 신축, 중축, 재축, 개축이에요. 이때는 취득일 나와야 되죠?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러니까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3번 외국인이 판결 나왔어요. 판결 딱뜨기는 동그라미 치고 대한민국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 밑줄 긋고 6개월에 밑줄 긋고 오 나가야 되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된다. 다음에 4번 질문. 국제기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국제기구는 외국인 맞죠?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신고한 층에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군문생냐니까 이거 허가 대상이고요. 5번 질문.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 층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허가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어서 절차.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나갔는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다. 매매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럼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명심해야 돼요. 외국인일지라도 이들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죠. 주의하세요. 매매니까. 그러니까 5입니다. 니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 법인이죠. 그럼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국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 이게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6개월입니까? 계약의 원인 토지죠 이거. 그러니까 계약의 취득이니까 환매권 행사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 갑자기 이 지문이 이상하게 보이네 나. 미쳤나 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허가 대상 토지라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정확하게 낸 저는 아주 이 문제 내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만해야지. 그래서 틀렸고 디귿쯤은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취득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면은 신청일부터 7일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14일 내에 제출할 수 있죠. 근데 이 질문 제가 그냥 틀린 걸로 하는데 잘못 냈죠. 7일 내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이거 맞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신청감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정오표가 안 나가려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문제집에서도 이런 오류를 범했죠 내가. 그래서 문제집은 정오표가 나갔죠. 문제집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바본가 봐. 자, 리을 갑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위임하는 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디귿 지문은 취지는 아시겠죠? 일단.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들이 급하실 텐데요. 건강도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있는 자료로 정리하세요. 지금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있는 자료로 정리하세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